자, 이때 이제 그 A 학생이 3시간 공부하고 표준 편차 0.4면 B 학생은 0.6. 자, 표준 편차 0.9면 어떤 학생이 더 꾸준히 공부했는지 알려줘. 이거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콜앱에서는 이걸 실행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제모나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여기 제모나이에 요거 좀 전에 눌렀던 명령 생성이라고 클릭을 하고요. 거기 생성 클릭한 거에 이제 프롬프트를 딱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고 생성을 시키면 자, 이런 코드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A 학생이 더 공부를 열심히 했냐, B 학생이 더 공부를 꾸준히 했냐, 그거를 출력해줘 라고 실행을 바로 시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결과가 이제 실행 결과를 알려주는데 자, 실행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얘가 우리가 파이썬 코드 몰라도 지금 파이썬으로 얘가 지금 쭉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 지금 보면은, 요렇게 지금 확장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A 학생은 0.13%, B 학생은 15%. 그래서 A 학생이 B 학생보다 꾸준히 공부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해갖고, 이제 두 학생이 이제 이렇게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자, 이거를 자, B 학생이 A 학생과 같이 꾸준히 공부하려면 표준 편차는 얼마나 돼야 되냐,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표준 편차는 얼마나 되냐 알고 싶어.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딱 써주고 이제 생성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코드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B 학생은 얼마나 꾸준히 공부를 해야 이제 들쑥날쑥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되느냐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B 학생이 A 학생이 같이 꾸준히 공부하려면 표준 편차는 0.4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 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예, 통계적인 문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1강을 하고요. 2강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김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으로 통계학을 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하는 코드 환경은 콜앱을 이용할 거고요. 콜앱을 이용한 통계학 배우기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으로 배우는 통계학 1강 통계학 개론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콜앱은 파이썬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고요. 자, 이 환경에서 통계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계학이 자, 빅데이터를 하는데 왜 통계학이 필요한가? 네, 빅데이터는 통계학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자, 통계학의 정의와 중요성을 살펴보는데요. 통계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야기하면 바로 통계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통계학을 기본으로 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결국엔 통계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통계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통계학의 역할이고 그 역할 중요성 살펴보면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통계학에서 이제 시작하는 통계학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수치력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계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과학의 연구 기초가 되죠. 통계 방법은 과학의 연구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과 그 해석이 이제 필수적이죠. 자,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이걸 사용하는데 의학, 경제, 사회, 공학,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학 이런 거 공학 쪽 안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통계학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통계학의 주요 개념 및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통계학의 주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이제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은 추론 통계는 표본 데이터를 통해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 통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값들이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통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고요. 이걸 이제 시각화하게 되면 히스토그램이나 산포도,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술 통계 안에서의 이제 시각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추론 통계는 뭐냐면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을 통해서 신뢰 구간을 찾아서 이 표본 기반의 모집단을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통계학에 대한 기본 이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자, 이 바로 모집단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다. 그럼 5천만 명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죠. 자, 이 모집단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모집단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죠. 자, 샘플링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추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샘플, 표본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표본이 만들어지면 이 표본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평균이 얼마가 되고 표준 편차가 얼마나 되고 분산이 어떻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통계량입니다. 이 통계량이 결국에는 뭐를 나타내냐? 이 모집단의 모수, 다시 말해서 이 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5천만 명의 우리가 전체 인구를 다 우리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000명만 추출해서 설문을 조사했다. 이게 표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기술 통계적인 내용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통계량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모집단에 정의되는 연구 목적과 이에 연계된 명확한 연구 대상, 이게 이제 데이터 전체의 집합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과 유권자, 이게 이제 모집단인데, 이 모집단 중에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평균, 분산, 이런 수치, 이걸 이제 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만들어진 특징이 바로 모수가 되겠죠. 표본은 이 중에 이제 몇 개의 수를 조사해가지고 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거, 샘플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떤 값을 나타낸 거, 이거가 바로 이제 표본이 되는 거고, 그 표본에 따르는 평균 분산, 그 다음에 이런 통계량, 이것들이 바로 통계량이 되는 거고, 이거는 표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 표본의 특징이 결국에 뭐냐면 추론, 이 전체 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추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 이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데이터 수집 방법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형은 어떻게 하느냐. 통계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질적 데이터와 양적 데이터로 이제 분류할 수 있죠. 자, 데이터 수집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특정 변수를 조작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로고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로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oT,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쓰게 되면은 통신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사물 인터넷 정보도 우리가 수집하게 되죠.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데 그 데이터 수집 방법이 점점 이제 방대해지고 있죠. 자, 기술 통계, 이제 추론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술 통계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기술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표준 편차, 분산, 평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 이야기하고요. 추론 통계는 표본 데이터를 통해서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 자, 아까 이 방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모집단의 특징을 이 통계량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 요거를 이제 추론 통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확률의 기본 개념과 확률 분표를 보는데, 확률은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 이게 이제 확률이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여러분들이 총 이제 주사위에 나타날 수 있는 숫자가 여기 6이다. 그러면은 총 6개가 우리가 이제 전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짝수가 나타날 수는 2, 3, 4. 그래서 세 가지죠. 그럼 6분의 3. 이렇게 이제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와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확률 분포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값과 그 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식. 그게 이제 함수 분포인데, 요게 이제 뭐 그래프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2차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의 이제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본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계적인 방식입니다. 가설 검증은 귀모 가설과 대립 가설로 이제 나눠지는데, 표본 데이터를 통해서 귀모 가설을 기각할 때 이를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귀모 가설이라고 할게요. 기각하고자 하는 가설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약품을 만들었어요. 자,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좋은 약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좋은 다이어트 약을 이제 개발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이어트 약이 복용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효과가 없다. 자,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귀무가설인데, 귀무라고 하는 건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귀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귀무라고 하는 거죠. 귀무. 그러면 이제 귀무 가설이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입증하면 그 다음에 입증되는 만들어지는 가설이 뭐냐면 대립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귀무 가설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대립 가설이죠. 자, 다이어트 약의 복용 시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여기가 이제 귀무 가설인데, 이게 사실은 먹어봤더니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약의 신약이 효과가 있는 걸로 돼서 결국에는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는 건 이걸 버리면 대립 가설, 내가 효과가 있다, 새롭게 만든 제품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 지는 것이 대립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표본 데이터는 뭐냐?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표본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본 데이터는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 데이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표본을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은 단순 무작위 추출.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표본에서 어떤 규칙이 없이 만약에 표본의 수가 n이다, 그러면 n개 중에 표본을 추출한다. 이게 단순 추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개통 추출이라고 하는 건 모집단에 1, 2, 3에서부터 n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 부여한 것 중에 10개씩 추출한다. 그러면은 1, 11 이렇게 21 이렇게 추출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추출하는 거, 그걸 이제 개통 추출이다라고 하고요. 자, 층하 추출이라는 건 뭐냐?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게 층을 나눠서 각 집단 내에 원하는 크기의 표본을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거, 이거를 층하 추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별이나 나이, 때, 지역, 이런 걸 차례가 있는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층하 추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군집 추출은 뭐냐? 모집단의 차이가 없는 여러 개의 군집단, 그걸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상대 내에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거, 공학과대에서 모바일학과, 데이터베이스학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그런 거에서 이렇게 나눠서 추출하는 게 군집 추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이들 집단 중에 몇 개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집단 내에 필요한 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척도, 크기를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다, 작다를 또 여러 가지 이제 크기를 이야기할 때 통계학적으로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4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횟수의 ADS-B 빅데이터 분석 중전문가 자격증에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척도들에 대해서 한 3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명목 척도는 뭐냐?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혈액형. 그래서 이제 숫자로 바꿔도 그 값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고 어떤 범주로 나타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명목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열 척도는 대소 또는 높고 낮음 등의 수리만 제공할 뿐이지 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는 거, 이게 서열 또는 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목들 간의 서열과 순위가 존재하는 거, 금은 동메달, 그 다음에 선호도, 우리가 이제 설문하면 만족도 조사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열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등간 척도는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거,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고요.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 온도, 계수나 지수,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등간 척도고, 비율 척도는
절대형이 존재해서 특정 값 사이에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몸무게, 나이, 형제수, 직장인.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느냐, 절대형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기 좋게 이렇게 한번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등간 척도에 이제 절대형을 집어넣고, 비율 척도에 절대형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수레에 싣고 이쪽으로 달리면, 자, 등간 척도는 A형은 이렇게 굴러내리겠죠. 그렇지만 비율 척도는 굴러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형은 어디 있느냐? 비율 척도는 절대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외울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절대형이 있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온도는 0이다. 그러면 상대 0으로 없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물이 얼게 되죠. 그렇지만 그게 없다가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물이 얼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반면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몸무게가 0이다. 몸무게가 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몸무게가 0이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나이가 0이다. 태어나지 않은 거죠. 형제수가 없다.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없는 거는 비율 척도 절대형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산포도라고 해요. 데이터의 집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아보는 거, 산포도라고 얘기하고, 자료의 별량들 얼마나 값들이 흩어져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수식가 산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포도가 크면 별량들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는 거고 변동량이 많은 거죠. 산포도가 작으면 별량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 밀집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산포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범위나 사분위수, 분산, 표준편차, 절대편차, 변동변수, 이런 게 산포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편차는 어떤 자료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이 별량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우리 값들에 대해서 이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거에서 뺀 거, 이게 편차라고 하죠. 자, 이 말이 이제 편차라는 말이 있고 잔차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값하고 측정값하고 평균과의 거리 차냐, 자, 이런 걸 이야기 나타낼 때 편차 또는 잔차라고 합니다. 잔차는 약간의 특징이 차이가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편차의 종합은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차이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죠.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0이 된다.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편차 제곱의 합을 n분의 1로 나눈 거. 자, 이때 편차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평균에 수렴하는 평균값을 뺐기 때문에 실제 측정값에서 n-1을 빼가지고 이거를 나눠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요게 뭐냐,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산. 데이터 집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수치, 그게 분산이다. 평균이 같아도 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체크하시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에 뭐냐면 제곱근, 루트로 씌우게 되면 이게 표준 편차.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냐, 퍼짐을 나타내는 값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퍼짐.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산에 대한 중요성, 평균은 같지만 분산은 다를 수 있는 분포가 있을 수 있는데, 빨간색은 100의 평균값과 100의 분산의 값을 갖는 이 차트, 이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은 100의 평균값과 2500의 분산값을 갖는 분포를 볼 수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수치를 보면. 그래서 분산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가 무의미해지고, 집단 내에 분산이 작아질수록 평균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그런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는 특정 도시에 예를 들어서 10가구의 표본을 추출해서 자녀 수를 조사했는데 없는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평균을 내면 1.5, 표준 편차는 1.6,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12가 나옵니다. 자, 요거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자, 특정 도시에 이제 1.5명의 자녀를 가지고 각 가구는 약 1.27명의 자녀를 더하거나 뺀 범위 안에 있을 것을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말씀드린 대로 콜앱을 이용해서 요 환경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한번
계산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또 통계학을 이제 분석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 확인해 보는데요. 자, 콜앱을 이용한 실습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콜앱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구글 계정에서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콜앱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gin을 콜앱으로 로gin을 하게 되면은 구글에 로gin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그냥 콜앱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새로운 노트를 생성해갖고 새로운 노트북을 생성한 다음에 코드 입력하고 실행하는데, 자, 이게 이제 코드 입력하고 실행할 때 이제는 여기에 뭐냐면은 제모나이가 들어있어요. 제미나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콜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통계학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상단 영상에서 지금 콜앱을 여는 방법 지금 열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콜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갖고 이 강좌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콜앱에서 지금 이제 상단에 이렇게 이제 타이틀 쓰고 여기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목차를 샵 표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여기에 이제 목차를 써서 여기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목차 옆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우선은 여기 이제 변동 개수, 자, 들쑥날쑥하는 변동 개수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동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위가 다른 두 그룹 또는 단위가 같지만 평균 차이가 클 때, 이때 이제 3포를 비교해 보는 거죠. 자, A 학생이 평균 이제 3시간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 학생은 이제 3시간 공부했는데 표준 편차는 0.4. 그러니까 3시간 공부했다가 이제 3.4시간 공부했다가 그 다음에 2.6시간 공부했다가 이렇게 이제 편차가 있는 거죠. 자, B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평균 6시간 공부한다는 거죠. 이 학생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표준 편차는 0.9.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1시간 공부했다가 6.9시간 공부했다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변동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면 나오는 수치, 이게 이제 변동 개수가 돼서 A는 어떻게 되느냐면 0.13, B는 어떻게 되냐면 0.15. 이게 이제 변동 개수가 돼요. 그래서 A가 이제 같은 A가 더 꾸준히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낮게 나온 게 더 꾸준히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B 학생이 표준 편차 0.8이라면 A, B 학생의 변동 개수가 같아지느냐? 자, 이거를 콜앱으로 한번 우리가 짜보자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동 개수는 들쑥날쑥하는 정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표기를 해봤고요. 자, 이때 이제 그 A 학생이 3시간 공부하고 표준 편차 0.4면 B 학생은 0.6. 자, 표준 편차 0.9면 어떤 학생이 더 꾸준히 공부했는지 알려줘. 이거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콜앱에서는 이걸 실행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제모나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여기 제모나이에 요거 좀 전에 눌렀던 명령 생성이라고 클릭을 하고요. 거기 생성 클릭한 거에 이제 프롬프트를 딱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고 생성을 시키면 자, 이런 코드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A 학생이 더 공부를 열심히 했냐, B 학생이 더 공부를 꾸준히 했냐, 그거를 출력해줘 라고 실행을 바로 시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결과가 이제 실행 결과를 알려주는데 자, 실행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우리가 파이썬 코드 몰라도 지금 파이썬으로 얘가 지금 쭉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확장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A 학생은 0.13%, B 학생은 15%. 그래서 A 학생이 B 학생보다 꾸준히 공부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갖고 이제 두 학생이 이제 이렇게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자, 이거를, 자, B 학생이 A 학생과 같이 꾸준히 공부하려면 표준 편차는 얼마나 돼야 되냐,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표준 편차는 얼마나 되냐 알고 싶어.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딱 써주고 이제 생성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코드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B 학생은 얼마나 꾸준히 공부를 해야 이제 들쑥날쑥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되느냐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B 학생이 A 학생 같이 꾸준히 공부하려면 표준 편차는 0.4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 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통계적인 문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1강을 하고요. 2강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김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